기다렸다기보다는 두려워한 그날이 마침내 왔다. 나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행동했다. 내 마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굳게 그 계약을 지켰다. 그런데도 그 대가를 받았다. 처음으로 여자의, 더구나 경애하는 여성의 팔에 안긴 자신을 깨달았다. 과연 나는 행복했던가? 아니, 나는 쾌락을 맛보았을 뿐이었다. 입으로는 형언할 수 없다. 누를 길 없는 슬픔이 그 쾌감 속에 독약처럼 스며 있었다. 나는 마치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한 듯한 기분이었다. 두세 번 정신없이 그녀를 팔로 껴안으면서 그녀의 가슴에 눈물의 홍수를 퍼부었다. 그녀는 슬픈 것 같지도 않았고 쾌활하지도 않았다. 그저 정답고 조용했다. 육감적인 곳은 거의 없고 또 조금도 욕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녀에게는 환희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던 것이다. 되풀이 말하지만 그녀의 잘못은 모두가 그녀의 착각에서 온 것이었지 결코 정열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 마음이 깨끗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며 비뚤어진 부도덕한 경향이 없고 취미는 세련되어 있었다. 처신은 올바랐고 품위 있게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도 늘 그런 생활 방식을 좋아하면서도 실천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된 것도 그녀를 올바로 인도하는 심정의 소리를 좇지 않고 그릇 인도하는 이성의 소리를 쫓았기 때문이다. 그릇된 주의에 끌려들 때마다 그 같은 주의를 부인해 온 것은 언제나 그녀의 진정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철학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자신이 만들어낸 도덕으로서 감정이 명령하는 도덕을 쳐부셔버리고 있었다. 최초의 애인인 따벨 씨는 그녀의 철학 선생이었는데 그 선생이 가르쳐준 주의는 그녀를 유혹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었다. 남편과 스스로의 의무에 얽매여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던 그녀를 육감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범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는 궤변으로 쳐들어가 다음과 같은 것을 깨우치게 했다. 즉 그녀가 그토록 얽매여 지내는 의무라는 것은 교리 문답처럼 시시한 것으로 어린아이의 속임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남녀의 결합은 그 자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행위다. 부부간의 정절은 마지못한 그 치레로서 그러한 도덕과는 세상 체면을 존중하는 데서 온 것이다.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의 유일한 척도다. 그러므로 남이 알지 못하는 부정이면 배신당한 남자에 대해서도 양심에 대해서도 아무런 무엇이 없다. 요컨대 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세상 풍문에 의해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정숙한 여자로 보이기만 하면 누구나 그것만으로 사실상 정숙한 여자인 것이라고 설득시켰다. 이리하여 이 악한은 나이 어린 여인의 이성을 뒤흔들어 그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소중한 심정마저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그 때문에 그는 즉시 벌을 받았다. 남편에게 정숙한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 그대로의 취급을 이번은 자신이 당해야 할 몸이 된 것을 생각한 나머지 무서운 질투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점은 그의 오해였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벨의 신부가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젊은 여성의 냉정한 기질이 그런 철학 이론에 속아 넘어갈 리는 없었다고 보지만 뒷날까지 그것을 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째서 세상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금욕 생활을 도덕이란 이름 때문에 소중히 하는 그런 얌전한 척 하는 짓을 그녀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그릇된 주의를 자기에게는 악용하지 않았지만 남에게는 악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갸륵한 심정과 잘 일치했다. 이것도 역시 거의 똑같이 잘못된 하나의 주의 때문이었다. 그녀가 늘 생각해 온 것은 육체의 소유만큼 남자를 여자에게 붙들어 두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남자 친구들을 단순한 우정만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우정은 어디까지나 섬세한 정애에서 우러난 것이어서 점점 강하게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방법을 썼다. 그것이 또 이상스럽게 언제나 성공했다. 사실상 이처럼 사랑스런 여자는 없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정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더욱더 그녀를 사랑할 새로운 이유가 차례차례 나타났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으로 몸을 그르친 뒤로 불행한 남자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세가 당당한 사람들은 낚으려 해도 모두 헛수고로 끝났다. 그러나 처음엔 동정을 받았으면서 끝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혀 기염성이 없는 사나이였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 적당치 못한 사람을 택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녀의 고귀한 마음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저속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충분한 분별심만으로는 제약할 수 없는 너무도 관대한 인간미가 풍부하고 동정심 많은 다감한 그 성격에 의한 것이었다. 몇 갠가의 그릇된 주의에 빠져들었다 해도 또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주의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것일까. 육체에 무관했던 그 과실까지를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덕으로서 그 약점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한 가지 점에서 그녀를 그르친 예의 애인 따벨 씨도 다른 무수한 점에서 훌륭한 교훈을 주었다. 또 그녀의 정열은 그렇게 강하고 심한 것은 아니고 항상 이성에 비춰볼 여유를 주었으므로 자신의 궤변에 말려들지 않을 때의 그녀의 행동은 올바랐다. 잘못을 저질러도 그 동기만은 칭찬할 만했다. 잘못해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의지로서 나쁜 짓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딴 마음을 품는 것과 거짓말을 싫어했다. 정당하고 공평하고 인간미가 있고 욕심이 없고 자기의 말친구,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의 의무, 그런 것들에게는 어디까지나 충실했고 복수를 한다든가 원한을 품거나 하진 못했으며 남을 용서한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뽐내려 하지도 않았다. 결국 그녀로서 가장 비난받을 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호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인가는 생각지 않고 결코 그것을 야비한 계산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무턱대고 호의를
헛부렸다. 그러나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그 호의를 팔려고는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해도 좋다. 아스파지를 평가할 수 있었던 소크라테스라면 바랑 부인을 존경했을 거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